퇴직 후 무너진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하는 삶. 퇴직 그리고 빈자리. 30년. 아침 7시면 회사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춘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장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전무로 올라가던 그 계단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은 결국 비즈니스였고 가족여행은 늘 다음해였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보며 안도했던 것도 잠시,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등산 동호회, 봉사활동.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아내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어요? 알아서 드세요. 저 약속 있어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건강의 경고. 그해 가을 회사 후배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거예요. 이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입원실에서 혼자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이게 남은 거구나. 아내가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보험 있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원 후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좀 아팠는데 시간 되면. 아빠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뚝. 받지 않는 전화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나날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술을 끊어야 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했습니다.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이 집에 뭐 했어요? 애들 학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아플 땐 어디 있었어요?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돈만 주면 됐다고 생각하셨죠? 대학 졸업식에도 취업했을 때도 없었던 제가 무슨 아버지였을까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100명이 넘던 명함첩. 이제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만난 진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낯술이야? 젊진 않습니다. 올해 67입니다. 나 80이네. 그럼 자네는 아직 젊은 거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회사 인간이었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자네 사과해봤나? 예. 가족한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말일세.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그런 사과.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제대로 울었습니다. 작은 용기. 다음 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30년을 당신 혼자 살게 했어요. 아이들 혼자 키우게 했고 당신이 아플 때도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도와줄까요? 설거지를 배우고 빨래를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아내가 가끔 웃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카카오톡이 아닌 손편지였습니다.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했다. 너희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라도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막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빠, 커피 한잔 할까요? 카페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직장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처음이에요. 아빠가 늦었다. 아내와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손을 잡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아내의 손이 이렇게 작고 따뜻했는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정표도 없이 그냥 아내가 가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큰아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작았겠구나. 지난 봄, 공원에서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네, 얼굴이 달라졌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나? 자네가 한 거지. 선생님, 저 이제야 알겠어요. 성공이 뭔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뭔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 아들에게서 오는 문자, 손자의 전화. 여전히 후회는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변화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내가 만들어 볼까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요. 함께.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은퇴한 가장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